예, 안녕하세요. GIS 수업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GIS의 데이터하고 정보가 뭐냐, 우리가 그걸 알아봤죠, 그죠? 자, 이것처럼 공간 데이터가 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공간 데이터는 주로 위치를 이야기해준다. 공간 데이터는 위치를 이야기해준다 이야기했고요. 자,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이런 이제 위치를 이야기해주는 공간 데이터는 당연히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져야만이 우리가 GIS를 가지고 GIS 시스템이랑 GIS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한다든지 지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되느냐, 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느냐 라는 거 하나 하고,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종류가 있냐라는 걸 우선 간단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뒤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된 내용은. 우선 왜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서관을 갑니다. 도서관을 가서 책을 찾죠, 그죠? 자, 책을 이제 책 제목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책 제목을 검색을 했을 때 하면 그 책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죠. 쉽게 말해서 뭐로? 색임표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이 지리학이다. 그럼 지리학이 900번 돼 있다. 또 어떤 책은 300번 돼 있다. 어떤 책은 400번 돼 있다. 라고, 그죠? 딱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곳에 책이, 그 색임표를 따라서 가보면 책이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런 색임표가 없다면, 그건 책이 있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꽂혀 있다면, 우리는 그 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책이 한 10권, 20권 정도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이 이제 몇백만 권, 또 몇십만 권, 심지어는 몇만 권만 돼도 우리가 책 제목을 가지고 그런 색임표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죠. 자, 그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는 쉽게 이야기하면 입력한 데이터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게 어떤 형태로 쉽게 말해서 배열해서 저장되어진다라고 이러면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고 어떤 원칙에 따라서 분류되어서 저장되어진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고요.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가 알 수 있게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만든다. 잘 검색하고 잘 찾아낼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 이렇게 배열해서 구성한다고 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GIS도 역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어떤 목적에 맞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지도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틀을 만들죠. 그게 이제 색임표처럼. 그래서 그걸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만든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볼 수 있는데요. GIS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Relational Database System에 그래서 RDB MS, 그렇게 RDB, 이렇게 Relational Database, 그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GIS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많이 또 지금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형태를 든다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공간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으면 또는 공간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속성 정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공간 정보와 속성 정보가 합쳐져서 뭐다? 우리가 지리 정보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속성 정보는 뭐냐? 공간 정보에 해당하는 부가적인 정보다. 그 지형 지물이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지형 지물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라고 해서 앞에 독도의 지리 정보가 뭐냐, 그리고 한국 교원대의 지리 정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경의도 좌표로 나타나는 위치 정보죠. 공간 정보와 그 공간 정보에 있는 부가적인 정보, 지명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그런 게 될 수 있는데요. 좀 더 이제 부연 설명하면 이 속성 정보는 두 가지의 속성 정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성적인 것, 정량적인 것. 쉽게 말해서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셀 수 없는 또는 셀 수 있는 정보입니다. 우리가 정보라고 했을 때도요, 또는 데이터라고 했을 때도요, 셀 수 있는 정보와 셀 수 없는 정보가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정보는 그것도 정보입니다. 즉 계량적
지리학으로 나타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혹시 여러분들이 지도학을 배웠을 때, 지도학의 그 데이터 분류, 범례를 구성할 때, 그 자료에 지리적인 내용을 지도 정보로 나타낼 때 자료가 네 가지 유형의 자료를 있다 그랬죠. 그죠? 그것은 이제 분류를 할 때 명목 척도로 나눌 거냐, 척도. 이제 나눈다 그럴 때 명목 척도로 나눌 거냐. 기억이 납니까? 명목 척도. 그 다음에 뭐죠? 비율 척도라든지 또는 구분을 해서 나타낸다든지, 그죠? 단계로 해서 나타낸다든지, 뭐 그런 거 혹시 기억이 나겠는지 모르겠는데, 자, 명목 척도라고 하는 게 뭐냐? 셀 수 없는 지리적인 내용을 지도 자료에 표현할 때, 셀 수 없는 것. 그래서 속성 정보도 셀 수 없는 정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명 같은 경우, 셀 수 없잖아요. 그리고 토지용, 논, 밭, 초지, 나지, 셀 수는 없지만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역시 우리가 뭡니까? 속성 정보로 분류를 할 수 있죠. 속성 정보에 들어갈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셀 수 없는 속성 정보고요. 그 외에 셀 수 있는 속성 정보, 당연히 그렇죠. 그죠? 계량적인 정보,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정보, 면적, 인구수 같은 경우, 그죠? 뭐 그런 기타 등등. 자, 이런 것들이 셀 수 있는 속성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성 정보는 두 가지 또 유형이 있다. 셀 수 있는 정보와 셀 수 없는 정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지리정보 시스템의 정의는 뭐죠? 공간 정보와 속성 정보가 결합되어서 공간적인 내용의 지리적인 의미를 정보화하는 일종의 정보 시스템이다. 정보 체계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을 지리학에서 왜 쓰냐? 왜 GIS가 지리학에서 중요한 분석 도구이자 지도 시각화 도구로 왜 쓰느냐? 바로 그거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지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리적인 사고를 정보화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GIS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지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리 정보를 수집해서 관리하고 분석하고 맨 마지막에 출력하는 이 네 가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정보 시스템으로 만든 거다 라고 하는 게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그래서 요약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지리적인 현상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지리적인 현상, 여러분들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그것이 셀 수 있든 셀 수 없든, 그런 지리적인 현상을 어떤 형태로든 컴퓨터가 알아서 우리의 목적에 맞게 뭔가 분석을 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대안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지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지리 정보를 우선 입력을 받습니다. 구축을 해야 되겠죠. 수집을 해서 입력을 합니다. 구축하는 거. 그걸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하고 그것을 지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을 해서 마지막에 시각화 또는 지도화를 통해서 출력하는 이런 일련의 단계가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도식으로 이제 나타내면 바로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지리정보 체계는요, 네 가지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지리정보를 입력한다. 첫 번째 입력. 두 번째, 관리한다. 이 관리는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한다.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입력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된 지리정보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지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뭐죠? 분석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리정보를 분석하고 마지막에는 이 분석 결과를 2차원이나 3차원으로 시각화하거나 또는 다양한 형태의 지도로 출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네 가지 지리정보를 입력받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지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 분석된 결과를 2차원이나 3차원으로 시각화하거나 다양한 지도로 출력하는 이 네 가지 단계, 이 네 가지 단계가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
그러면 지리정보 체계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정보 시스템에 또 하나가 더 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사용자지요. 그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사용자가 어떤 수준에 있냐, 전문가냐, 아니면 정책가냐, 아니면 일반인이냐, 아니면 초보자냐에 따라서 다양한 사용자의 수준과 지식과 능력에 따라서 GIS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이런 지리정보 시스템을 우리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지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활발히 쓰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공간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를 위해서? 인간의 공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리정보라고 하는 것은 공간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지원이 중요합니다. Spatial Decision Support 시스템이야. Support 시스템. 지원을 한다는 거죠. 공간 의사 결정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어떤 지리적인 문제를 맨 마지막에 결정하는 것은 누구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용자, 이용자이지 그 GIS 시스템 그 자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GIS라고 하는 것은 분석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또는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했을 때 하나의 해결 수단으로서 GIS를 이용해서 결정은 누가 하죠? 내가 한다고 합니다. 내가. 사용자가 하기 때문에 GIS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대신에 내가 GIS 없이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선험적이거나 직관적이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개인적인 어떤 주관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가 있죠. 현대사회에서 어떤 공간적인 문제는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변수를 모두 다 또는 가장 합리적으로 하나의 분석가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그 변수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또는 분석하고자 하는 지리적인 내용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변수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지리적인 현상 그 자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결정 과정을 통해서 최적의 또는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정보 시스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리적인 문제와 관련돼서는 GIS를 우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점 때문에 GIS는 뭐다? 공간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GIS는 무엇인가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쭉 핵심적인 4가지 요소 이야기했죠. 그거와 더불어서 이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는 약 80%가 지리정보라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보의 80%, 심지어는 어떤 학자들은 90%까지 이거 다 GIS다. 지리정보다라고, 지리정보다.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보고서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4년 현재, 자, 우리는 2020년이니까 6년 전이겠죠. 2014년 현재, 데이터 약 90%가 2014년 그 시점을 봤을 때, 약 한 90%가 10개 중 9개 정도가 지난 2년, 그러니까 2012년부터 막 생성된 거다.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2020년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보면, 지금 데이터의 약 90%가 1초 동안 생성된다. 라고 2014년에 예상을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죠? 지금 이 순간 1초, 1, 2, 1초가 지나간 사이에 지금 2020년 데이터의 90%가 지금 이 데이터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 시점 어떤 데이터가 수많은 데이터가 있겠죠. 그죠? 이 데이터가 1초 사이에 이렇게 생성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얼만큼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겠습니까?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의 80에서 90%가 뭐다? 지리정보라고 하는 거죠. 지리정보. 자, 화폐 가치는 제가 이거는 너무 오래돼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GIS 데이터는 아주 다양한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와 관계되는 데이터들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GIS의 가장 큰 특징은 지리정보는요. 지리정보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한번 구축한 원데이터가 원데이터와 원데이터끼리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요. 새로운 다양한 데이터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권의 데이터가 있고요. 도로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수계망이 있고요. 행정구역 경계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적 기준점이 있고요. 그리고 해발 고도가 있고요. 그리고 항공사진이나 위성 영상이 있다. 이거 개별적인 하나하나가 기본적인 지리정보라고 한다면 이런 지리정보가 합쳐져서 새로운 다양한 형태의 자연환경이나 인문사회 경제 문화와 관련된 데이터로 새롭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용도, 자연지리와 관련되어서 뭡니까? 침수지역이라든지 또 인구와 관계되는 데이터라든지 토지 피복이라든지 또는 뭡니까? 수계망, 하계망 같은 데이터라든지 또는 뭡니까? 이제 이 토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토지 이용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토양과 관계되는, 지질과 관계되는 데이터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GIS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이 하나의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그 여러 개의 데이터가 합쳐져서 또 하나의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GIS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3차원 해발고도로 만들어지고, 여러분 나중에 실수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점으로 그죠? 포인트로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각종 선으로 있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거물같이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 3차원으로 나타내고 여기에다가 뭡니까? 인공위성 영상이라든지 항공사진들이 이렇게 이제 중첩을 해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런 다양한 형태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이 동영상은요, 지리정보 시스템의 4가지 핵심 요소를 포함해서 아주 간략하게 지리정보 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구축되어 있고 왜 구축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좀 더 이제 공간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